이건 의사들이 할 부분은 아니고 되게 이제 배 아플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혹시 이거 치료 안 하고 뒀다가 대장 암으로 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과민성 장증후군은 증상이 나빠졌다가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요새 너무 바쁘셔가지고 얼굴 뵙기가 힘들었습니다. 네 미안합니다. 아닙니다. 저희 원내에 오신 분들이 로비에서 교수님 영상을 보고 많이 학습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. 네. 재밌다고 하시는데 오늘 또 재밌는 얘기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 현대인들이 뭐 많이 갖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 먼저 그 단어에서 증후군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. 과민성 장증후군 이제 영어로는 irritable bowel syndrome이라고 그러는데 의사들은 또 환자들 잘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약자 쓰는 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냥 IBS라고 보통 이제 의사들은 습관적으로 이제 부르는 신드롬을 증후군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이제 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대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. 증상, 증후군, 그 윗단계가 질병. 예를 들면 뭐 복통, 뭐 특히 설사, 변비 이런 건 증상입니다. 그냥 어떤 병이라고 그러질 않고 그냥 증상이라고 그럽니다.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장티푸스 장염 이런 거는 질병인 거죠. 병인 거죠. 이게 병이라고 그러려면 원인과 결과, 치료를 다 우리가 아는 것들 예를 들면 장티푸스 장염이라면 원인균은 장티푸스라는 세균이고 치료는 뭐 퀴놀론이라는 약을 쓰면은 치료가 되고 이런 게 다 정립이 되면 그걸 이제 병이라 그리고 그 중간 단계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증상보다는 조금 더 발전돼 있지만 아직 그 원인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모르는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게 과민성 장증후군이죠. 뭐 이게 설사도 하기도 하고 변비도 하고 그러거든요. 좀 말이 안 되잖아요. 설사라면 설사라고 변비라면 변비라지 어떻게 설사라면 변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그런 거 같은 병으로 오는 것도 이상하고 원인이 뭔지도 좀 잘 모르고 스트레스 거라고 생각만 하는 거고 딱히 치료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아직 뭐랄까 정립이 안 된 것 이런 거를 이제 증후군이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정립이 되면 그거를 질병이라고 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제 병으로까지 모두 승격이 안 된 거고 앞으로 추후에 이게 그 과정이 밝혀지면 나중에 이게 병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. 한마디로 증후군이라는 건 이제 그런 겁니다. 증상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지만 병으로까지는 아직 안 된 원인과 치료 방법을 모르는 그런 것들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증후군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됐고요. 이제 그러면 과민성 장증후군은 어떤 질환이라고? 또 의사들은 이런 거 좋아하죠. 환자분들은 이런 거 좀 싫어하시지만 정의 그러면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하루 이상 복통이 오는 거 이렇게 설명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3개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오는 거는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안 그러고 최소한 한 3개월은 이런 게 지속돼야 되겠다. 그 다음에 또 특징은 배변과 관련이 좀 있어야 되고 배변의 빈도의 변화가 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변의 형태에 좀 변화가 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설사라든가 변비라든가 대변을 자주 본다든가 배 아픈 게 이제 배변 습관과 관련이 되는 거 이런 것이 있는 거를 통틀어서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.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. 뭐 이런 얘기죠. 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복부 팽만관과 복통이 오는 것. 그런데 되게 설사나 변비가 동반되는 것. 그러니까 설사가 오든지 변비가 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. 이 세 가지가 과민성 장증후군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제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대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. 설사가 우세한 형, 변비가 많은 형, 또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. 대개는 어느 한쪽으로 있으면 치료하기가 좀 쉽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혼합으로 온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치료가 아주 어렵습니다. 변비약을 줄 수도 없고 설사약을 줄 수도 없고 또 약을 조금만 과하게 쓰면은 이제 설사를 하든지 설사약을 주면 또 변비가 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저러 이제 이런 거를 통틀어서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이제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게 보는 사람들은 20%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근데 제 생각에 20%는 조금 많이 입은 것 같긴 한데 뭐 하여간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게 나만 있는 병이 아니라 굉장히 파퓰러하게 여러 사람이 이제 있는 거고 다만 그 증상의 정도가 좀 다른 거죠. 심한 사람이 있고 경미한 사람이 있고. 그럼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? 원인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환자들이 제일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. 뭐
스트레스도 원인이고 여러 가지 뭐 그 신경 전달 물질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얘기는 장에 예를 들어 이제 풍선을 여서 이제 압력을 올려서 장이라는 거는 신경이 없거든요. 신경이 있으면 큰일 나죠. 뭐 우리가 먹는데 음식물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다 알고 뭐 이러면 너무나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. 다행히 이제 장에는 신경이 안 가 있는데 다만 장이 팽창되면 통증을 느낍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풍선을 여서 여기 이제 압력을 주면 이 부피가 예를 들어 100cc가 되면 누구든지 장이 팽창되기 때문에 배가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들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은 이게 좀 예민해서 100cc가 아니라 500cc만 여도 정상 사람이 100cc 때 느끼는 거와 똑같은 통증을 느끼고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을 갖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막상 화장실에 가보면 아직 대변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그냥 대변이라는 게 수분이 어느 정도 이제 몸으로 흡수가 되고 딱딱하게 굳어야지 대변인데 좀 물른 대변이 그냥 쭉 나오고 마는 거죠. 그러니까는 이제 대변을 보고 나와도 시원하지가 않고 또 가고 싶고 그래서 아침에 보통 한 3번 정도 화장실을 가고 먹기만 하면은 빨리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런 게 한마디로 그 장에 이런 뭐랄까 예민하다고 할까 장이 그래서 압력이 조금만 팽창되면 남들이 이제 많이 팽창됐을 때와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괴로운 거죠. 아직은 대변이 안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뭐랄까 좀 이해가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. 대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장의 변화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한 가지는 스파즘, 그러니까 경련이라고 그럴까요? 번역하면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막 경련이 와가지고 이제 불편한 거. 또 하나는 디스텐전, 그러니까 팽창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장에 가스가 차서 장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.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의 장의 변화는 그 경련과 팽창, 스파즘과 디스텐전.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아픈 겁니다. 그러면 특징은? 과민성 장증후군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. 의사들은 되게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배 아프다고 오는 사람들을 다 대장암 살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생각하고 대장 검사를 생략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. 특징은 오전에 심합니다. 증상이. 그래서 복통이라든가 배변이라는 게 오전에 심했다가 오후에 다른 일에 신경 쓰면 자기도 모르게 좋아집니다. 네. 그다음에 배 아픈 게 복통이 대변을 보고 나면 좋아집니다. 네. 한마디로 이제 대변부에서 가스아웃이 되면 가스가 빠져나가고 그러면 좋아지고 그다음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이 복부 평만과 디스텐전, 가스가 차는 거 이게 제일 이제 많은 증상이고요. 그다음에 변비를 많이 오는 사람,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,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오는 사람, 그다음에 이제 후중증이라죠. 화장실을 가고 나도 좀 시원하지가 않고 또 가고 싶고 뒤가 무지룩하다고 환자들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뭐 후중증, 잔변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절박변, 아주 급하게 많이 오면 참지 못하고 빨리 가야지 만사 다 때려치우고 그냥 화장실부터 가는 거죠. 그래서 대개 지금 말씀드린 요 한 5가지 증상이 있으면 그럼 이 의사들이 거의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진단하고 특별한 검사를 생략하고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게 맞으면 그러면 나는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그러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과민성 장증후군의 특징은 치료를 안 하고 방치를 한다고 이게 나쁜 병으로 가지는 않습니다. 되게 이제 배 아플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혹시 이거 치료 안 하고 뒀다가 대장암으로 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과민성 장증후군은 증상이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지 나쁜 쪽으로 더 가서 무슨 더 나쁜 병이 뭐 용종이 생기거나 대장암이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불편할 따름입니다. 그래도 이제 이런 불편함을 좀 피하기 위해서 어떤 식습관을 좀 교정하면 좋을까요? 예. 그냥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대한소화기 기능성 질환 운동학회라는 이제 학회가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소화기 연관학회 중에서 하나인데 거기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림인데 이게 아주 잘 돼 있어서 제가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더 잘 나와 있겠습니다. 대개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을 유발하는 습관이 대표적인 게 이거죠. 스트레스.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, 탄산음료, 뭐 술, 지방이 많은 음식들, 밀가루 음식들, 그다음에 우유 같은 유제품들, 그다음에 튀긴 음식, 그다음에 지방이 많은 육류. 상식적으로 다 아는 누구든지 이거는 좀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거죠.
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 하나가 있겁니다. 그러니까 고포드맵 시기. 어떤 거죠? 그래서 하이 포드맵 다이어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생소해서 이거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포드맵이라는 게 약자입니다. FODMAP의 약자를 포드맵이라고 그러고 각각이 이게 퍼멘테이션, 발효가 잘 되고 올리고당이 있고 단당이 아니라 이당류, 단당류, 그다음에 폴리올. 되게 음식들은 뭐 이런 음식들이 이런 거에 속하는 되게 이런 음식들입니다.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언제 기회 있을 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안 좋다. 이런 걸 먹으면 감성 장증후군이 와서 이걸 좀 피하면 조금 도움이 된다. 네. 도움이 되는 식생활 습관이라 그러면 이것도 너무나 뻔합니다. 그냥 좋은 얘기에 다 들어있습니다.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을 천천히 식사한다. 뭐 뻔한 얘기죠. 스트레스 해소되면 당연히 좋을 거고 네네. 충분히 물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포드맵이라는 거를 좀 피해서 저포드맵 시기 그 다음에 별로 소화 안 되는 밀가루 음식 별로 안 좋고 기름진 음식 안 좋을 거고 술 당연히 안 좋을 거고 이런 카페인도 너무 많이 복용하지 않는 거를 권하고 되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건데요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너무 이런 거를 따지고 이거 먹으면 좋을까 나쁠까 이거 먹으면 내가 배 아프지 않을까 설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는 이 병은 치료 안 됩니다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악화된다 그래서 나쁜 병으로 가지 않는데더라. 안전한 병이다. 이건 병도 아니랬더라. 증후군이랬더라. 그래서 조금 불편할 따름이다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신경 안 쓰는 겁니다. 내가 과민성 장증후군이면 어떡하나, 뭐 장증후군에 좋은 음식이 뭔가,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일체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를 제일 권합니다. 다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배가 아파서 무슨 장염이라든가 뭐 대장암이 있는데 그거를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오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봐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러면 그다음엔 이거 과민성 장증후군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살고 제일 도움되는 거 한 가지를 고르라 그러면 운동입니다. 운동에서 장이 이제 적당히 움직여주면 가스도 배출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. 운동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조깅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가스아웃 방구를 끼는 거죠. 그래서 가스가 나가면은 편해지는 거거든요. 그 변비편에서도 얘기해 주셨나요? 네,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유산균을 먹고 좋아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유산균 먹는 거를 의사들이 이렇게 막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과민성 장증후군 있는 사람들이 유산균을 꼭 먹고 치료해야 된다는 아닙니다.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. 이것이 아마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가장 일반적인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럼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이 이제 지속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게 어떤 생활 습관의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 자체가 뭐 특정 질환으로 가진 않겠지만 다른 건강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니까 내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좀 생활 습관을 개선해볼 어떤 생각을 가질 필요는 있겠네요. 뭐 그런 것도 좋은데 너무 그거를 고치려고 예민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. 네. 뭐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디 무슨 제주도 같은 데 가서 한 일주일 푹 쉬면 저 좋아질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와 관련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의 마음을 먹어야지 너무 막 이걸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되나 마나 이거 먹고 더 아파지면 어떡할까 이걸 먹을까 피할까 어떡할까 이런 거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게 아니 뭐 설사 나오면 설사 한번 하지 뭐 변비 오늘 변비면 뭐 내일은 잘 나오겠지 뭐 이런 좀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좋을 거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.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라. 네. 교수님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